검게 탄 음식을 먹으면 암에 걸린다. 선풍기를 틀어놓고 자면 죽는다. 왠지 미심쩍기는 하지만 너무 많은 사람들 입에서 오르내리다 보니 사실처럼 여겨지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이 이야기들은 사실일까요? 또 이런 괴담들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오늘은 도시 괴담들을 한번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궁금해하지만 아무도 정확히 알려주지 않는 주제들을 선정해서 얕게 한번 파보겠습니다.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줄여서 지대의 너비야 29회 도시괴담 지금 시작합니다.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네. 오늘은 자기소개하는 시간이죠. 저는 최 사장이고 신자유주의 그리고 미스테리에 관심이 많습니다. 신자유주의는 왜 안 하노? 신자유주의도 한번 합시다. 안녕하세요. 깡쌤입니다. 다들 지쳐있어요, 아침에. 깡쌤, 오늘 화장실 갔다 오시냐고 좀 늦게 오셨는데 네. 많은 걸 뽑아내셨나요? 무슨 얘기야? 편집해야 되겠다. 독실입니다. 독실합니다. 과학과 기독교에 독실하신 네. 독실이. 네. 자기 모순의 상징, 자기 모순의 아이콘. 그렇죠. 김도인입니다. 돈 버는 거에 관심이 많습니다. 원래 도닦기에 관심이 많으셨는데 네. 돈 버는 걸로. 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지금 순위가 너무 올라가가지고 아, 그렇죠. 갑자기 주변 지인들한테 몇 번 저 연락을 받았어요. 예. 네. 저 방송하는지 몰랐는데 정말로? 혹시 너 아니냐? 정말요? 그 정도야? 예. 그 팟캐스트 많이 들으시는 분들한테 가끔 연락이 오더라고요. 맞아요. 글쎄요. 깡쌤 아시는 분이 많으셔가지고 저는 아는 사람이 없어서 저도. 아무도 연락하지 않습니다. 신기하다, 근데 그거, 그죠? 이제 떠날 때가 됐나 봐요. 근데 저희 순위가 너무 많이 올라가가지고 새로 들으시는 분들도 있고 예. 약간 비판 많이 해주시는 분들도 많아지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순위가 올라가면 그때마다 좀 비판이 초기에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네네. 미친놈들이다. 뭐 그렇게 비판하시다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상하게 오늘 또 올랐어요. 아, 글쎄요? 35위까지 순위가, 또 올랐어요. 네. 아, 그렇습니다. 30 차이를 찍었다가 이유 없이 왜 올랐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미련 없이 떠날 때가 됐나? 떠나진 않고 저희가 이제 오프 모임도 이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근데 좀 생각을 해봤는데 하고 도망가. 오프 모임을 마지막으로 그러진 않고 저희가 쭉 오랫동안 할 테니까 많이 관심 가져주세요. 저희 신년 계획을 잡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최 사장의 야망. 10년 진짜 처음에는 가늘고 길게. 100위 안에만 들어도 대단하겠다 생각했는데 그렇죠. 벌써 처음 목표가 1000이었잖아. 1000이. 그죠? 네. 1000위 안에만 들어가자. 지난달에 다운로드 횟수가 10만이 넘었다고요? 예, 10만 건 정도 다운로드가 나와 있고 있어요. 그 중에 한 10,000건은 최 사장이 했을 거고. 아니에요, 한 2만 건 정도. 2만 건 정도. 누적 말고 지난달에만? 한 달. 예. 우와. 한 달 10만 건 나왔어요. 대단하다. 예, 많이 들으시는 것 같아요. 이상하네. 왜들 그러지? 그래서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심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오프라인 모임을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초에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12월 초나 12월 중순에 진행할 예정이고 이거에 대해서 하는 방식을 저희끼리 짜지 말고 저희 이제 청취자분들과 함께 얘기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카페에 한번 올려보려고. 딱 보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안 나오셔가지고 지금. 일정표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카페에다가 저희 그 의견을 좀 모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카페에다 공지할 테니까 많은 의견 남겨주시면 그걸 참고해가지고 오프라인 모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뭐 할 때냐면은 우리 도시괴담 하기로 했죠? 도시괴담. 이건 진짜 괴담이야. 도시괴담을 좀 진행할 텐데 어떤 내용들이 준비되어 있냐면 이제 독실이가 매독 생체 실험에 대한 거 맞죠, 그죠? 네, 맞습니다. 맞습니까? 매독에 좀 관심 있다고. 그다음에 이제 깡 선생께서 조선적 문제를 좀 다뤄주시겠습니다. 그리고 김도인이 에볼라 바이러스에 네. 대해서 곧 국내에 확산될 거예요. 정말? 네. 그렇군요. 그다음에 제가 외계인이 준 선물에 대한 얘기를 괴담은 아니고 미담인데 외계인이 선물 준 내용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괴담이고 시사랑 달라요. 시사랑 달리 어떤 근거나 그런 것보다 소설
소설. 그죠? 아, 네, 그거를 좀 예. 컨셉을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회 컨셉을. 뭐 언제 컨셉이 있었나? 그냥 괴담이고 자기가 하고 싶은 네네. 대로 합시다. 야. 뭐 그냥 좀 가볍게 하려고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 네. 근데 우리 너무 무거워졌어요, 진짜. 예. 처음에 그 도입부에서 전 되게 무릎을 탁 치고 좋다 싶었거든요. 선풍기 틀어놓고 오면 잔다. 죽지 그런 거. 않나요? 죽는다. 선풍기 틀어놓고 예. 자면 죽는다. 맞아요. 그런 거 있었어요. 그런 걸 하려고 했었던 거였는데 시사 문제로 그러고 보니? 번진 것 같아서. 준비해 온 게 거대한 걸 준비하셔가지고 선풍기 틀어놓고 자면 안 죽지 않나요? 근데 안 죽어. 그래요? 그 외국 사람들이 그걸 패러디한 영상을 봤거든요. 네. 비웃더라고. 야, 한국 애들은 선풍기 틀어놓으면 죽는데 뭐 하고 웃는 근데 걸 봤어요. 문 닫고 얼굴로 써서 그 어렸을 때 많이 들었는데. 그러니까 그게 괴담이다. 아, 실제 모르겠는데. 그런 사례가 있냐 생각해보면. 있나요? 뭐 그 저체온증으로 막 그렇게 된 경우를 이야기를 하는데. 선풍기로 저체온증이요? 호흡곤란이잖아. 호흡곤란. 그 얼굴은 호흡곤란이고 예. 이제 몸 같은데 하면 뭐 저체온증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선풍기로. 근데 우리는 이게 방송에서 뉴스에서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네. 근데 글쎄요, 그거 죽을까? 근데 저는 경험상 선풍기를 틀어놓고 이제 다리 쪽을 하고 자면은 아침 정도 되면 진짜 뻐근하고 아프긴 하더라고요. 체온이 저도. 너무 내려가서 거기가. 저도 군대 있을 때 그 후임 중에 한 명이 그 선풍기를 틀어놓고 자다가 그 호흡곤란이 와가지고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아 진짜? 예. 저는 완전 괴담이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그거지. 그 선풍기가 있느냐 없느냐 없었을 때도 호흡곤란일 수도 있는데 그냥 모르겠다는 거예요, 사실. 그러네. 이야. 어쨌든 오랜만에 가상 사연을 준비했습니다. 가상 사연 들은 다음에 도시괴담으로 독실이가 매독 생체자왕 리처드가 보내주셨습니다. 야, 청취자들 새로 좀 늘었는데 다 떨어져 나가겠다. 알겠습니다. 아, 부끄럽네. 목소리 톤이 너무 높아. 아, 높았어요? 사장 리처드인데. 어떻게 알아? 리처드 톤이 높았을지 어떻게 알아? 그럴 수 있지. 사자왕 리처드가 누군지 궁금하신 분은 어. 저희 에피소드 중에 사자왕 리처드를 들으시면 알 수 있을 겁니다. 저 그 여름 때부터 제가 제 주구장창 제발 우리 남양 특집 한번 하자 그랬었는데 최 사장님이 싹 무시를 하더니 무시한 게 아니라 뭐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죠. 너무 하고 싶었는데 그렇군요. 뭐 요번에 독실이가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매독 생체 실험. 네. 터스키기 매독 생체 실험 사건입니다. 막 요즘 인터넷에 좀 돌아다니는 것들 중에 이게 있었어요. 뭐 역대 악명 높은 실험 10위 막 이런 식으로 해갖고 그러니까 이름이 정확히 뭐라고요? 터스키기 매독 생체 실험 사건입니다. 터스키기? 네, 터스키기. 지역 이름인가요? 네, 미국 엘라베마주 터스키기에서 벌어진 리처드. 예. 정부 주도하의 생체 실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막 가난한 사람들한테 무료진료 해준다고 막 이렇게 모아놓고서 사실은 생체 실험 하더라 이런 식의 어떤 도시 괴담들이 있잖아요. 진짜 우리 치료를 해주는 걸까? 뭐 우리한테 진짜 이런 걸 해주는 걸까? 영화 속에 나오는 설정 네. 같은 거죠. 그런데 그게 실제 있었던 것 같은. 아 정말로? 네. 이게 언제적인데요? 이게 이제 40년간 실제로 정부 주도하에서 생체 실험이 있었었고요. 실제로? 실제. 그러니까 일단 괴담인 거지. 네, 괴담이죠. 괴담이지. 73년에 실험이 중단됐고요. 최근에. 73년이니까 최근은. 최근이죠, 그죠? 최근인가? 73년이면 최근이지. 네. 예. 그렇군요. 우리가 90년생이긴 하지만. 아무도 웃지 않아. 92년생이네. 예. 저는 95년생. 알겠습니다. 그때 너 몇 학년이었냐? 학년이요? 예, 알겠습니다. 일단 이걸 하기 전에 우리 매독이 뭔지 잠깐 알아보고 가면 재밌을 것 같아요. 독실이가 잘 알고 있다는 소문을. 네, 조사를 좀 했습니다. 매독 어떤 건지. 이름만 봐도 예쁘잖아요, 매독. 그렇네요. 매화꽃 모양으로 발진이 난다고 해요. 그 이름이 매독이래요. 아, 정말? 딱 일기 때 나타나는 어떤 발진 같은 거, 피부에 나타나는 게. 근데 아실 거예요. 성병 중에 하나라고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예. 이름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뭐 역사적으로 매독에 걸렸던 사람 중에 유명한 사람들. 기드 모파상, 빈센트 반 고흐, 오스카 와일드, 프란츠 슈베르트, 니체 이런 분들이 니체는 딱 그렇다. 매독 걸렸을 것 같아. 뭐야 왜 니체? 야 슈베르트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음악가. 네 맞습니다. 네. 그렇군요. 뭐 카다노반 당연히 그랬을 것 같고. 그다음에 깡 선생. 아이고. 열 받아봤어요. 이따 나 좀 보자. 사장을 건드렸어 지금. 저도 됐습니다. 예. 안 그래도 지금 사장 리처드를 웃음거리를 만들어서 지금 신기하고 불편하신데. 그 병입니다. 그래서 성관계에서 전염되는 주로
그런 병인데 전염성이 굉장히 좀 강한 편이고 그래서 뭐 키스를 한다든가 목욕탕에 상처가 있는 상태로 들어갔을 때 감염되기도 한대요. 그래서 굉장히 전염력이 강한 병인데 과거에 항생제가 없던 시절에는 그냥 걸리면 자칫하면 죽는 그리고 혹은 신경까지 매독이 이제 침투하게 되면은 정신 이상을 일으키게 되는 그런 무서운 병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과거의 느낌은 에이즈 같은 지금 에이즈 같은 경우에 우리가 실제로 에이즈가 많이 퍼지기 시작했을 때 어떤 문란한 성관계가 약간 좀 줄어든 효과가 실제로 있었다고 해요. 아, 그래요? 그 공포가 좀 이렇게 확산됐었을 때 다시 그게 이제 잡히면서 다시 좀 이렇게 사람들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매독이랑 에이즈가 서로 다른 거죠? 전혀 다른 거죠. 전혀 다른 건데 그런 식의 공포스러웠었던 병이었다는 거죠. 매독이. 그런데 이제 예를 들면 신경 매독의 경우에는 증상이 없거나 뭐 나중에 이제 정신 이상을 일으킨대요. 그래서 유럽에 있는 유명 인물들 중에서 말년에 정신 이상을 보였던 사람들이 좀 있잖아요. 예. 그런 분들은 아마 신경 매독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정도로 우리 그때 다뤘던 니체도 네. 사실 마지막 10년 동안 정신질환이 매독 때문이다라는 네, 얘기가 있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음. 그리고 이제 특이적으로 뼈에 또 이제 그 남는데요. 변형되는 부분들이.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걸 보게 되면 유골을 보게 되면 매독이 있었는지에 대한 어떤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고 하네요. 처음에 이게 유럽에 매독이 퍼졌을 때는 엄청 이게 심했대요. 병이. 그래서 어떻게 됐었냐면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문둥병이라고 하는 거 있죠. 한센병. 실제로 한센병. 이제 문둥병이라는 말은 좋지 않고 한센병을 능가할 정도로 굉장히 이제 악명 높은 병이었대요. 그랬는데 그 병에 걸리면 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증상을 급격하게 보이던 매독균은 거의 사라지고 진화적 관점에서 볼 때 숙주를 아예 죽여버리면 그 병은 남기가 쉽지 않거든요. 저 근데 저 에볼라도 조사하듯 궁금한 게 있었는데요. 숙주가 이제 그 숙주를 죽여버리는 바이러스 자체는 그러면은 열성 바이러스 아니에요? 왜냐면은 자기가 전이 돼야 되는데 숙주를 죽여버리면 자기의 전이가 안 되잖아요. 네, 그렇죠. 일단 열성이라고 하는 단어는 정의상 우성 열성은 정의가 따로 있으니까 열성이라기보다는 네네네. 좀 뭘까? 안 좋은? 아니 안 좋은. 실제로 그래요. 예. 떨어지는 바이러스? 네. 그 안에 잘 숨어 있다가 전염돼 갖고 자기 복제를 해 갖고 이제 퍼뜨려야 되는데 네네. 걸리자마자 예를 들면 하루 이틀 만에 죽어버리는 병이다. 네네. 라고 생각하면 그거는 살아남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전염성 어떤 질병의 두 가지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숙주를 죽이는 애들이 있고 숙주를 안 죽이는 애들이 있다는 거예요. 네네. 그렇죠. 근데 너무 빠르게 죽인다든가 하게 되면 그 바이러스는 살아남을 수가 없잖아요. 네네. 매독은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매독의 처음에 초기에 발견됐었던 것들은 초기 유럽으로 들어왔을 때는 굉장히 강한 병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고열 심하고 금방 죽어버리는. 숙주도 죽는다? 숙주가 죽죠. 숙주가 죽으면 그 안에는 바이러스는 같이 죽는 거거든요. 매독균도 같이 죽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구만. 그래서 이런 가장 궁금한데 에볼라는? 그러니까 에볼라도 여러 5종류가 있는데 치사율이 90% 이르는 게 있어가지고 빨리 죽어요. 근데 저 조사하다가 궁금했던 게 인간 입장에서 보면 되게 공포스러운 일인데 그 바이러스가 치사율이 90%면 바이러스 입장에서는 숙주가 죽으면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질적으로 떨어지는 바이러스가 아닌가라는 궁금증이 들어서 에볼라도 그럼 숙주를 죽이네? 네네. 강하게 죽이죠. 네네. 그것도 오랫동안 원래는 죽인다고 하더라도 몇 주라든가 몇 년 정도의 잠복기가 있게 되면 그 전까지 맞아요. 퍼뜨린 다음에 죽이게 되면 문제가 없는데 에볼라 같은 경우에 증상이 나타나고 감염된 다음에 며칠 안에 죽죠 아마. 네, 숙주가. 네. 실제로 그게 에볼라균이 멀리 퍼지는 거를 방지해줘요. 네, 맞아요. 그렇대요. 만약에 그게 1년 정도의 잠복기가 만약에 있다. 그러면은 자기가 걸린 줄 모르고 이 사람 저 사람 이렇게 만나면서 생활을 하다 보면 이제 또 퍼뜨리겠죠. 균 입장에서. 그 대표적인 게 에이즈인 거죠. 에이즈 잠복 기간이 너무 기니까.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래요. 근데 매독 같은 경우에도 잠복기가 길지 않나요? 그러니까 매독이 잠복기가 길죠. 그러니까 그게 남았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초기에는 굉장히 강해가지고 걸리자마자 얼마 안 돼서 죽고 증상도 심했었던 매독균이 있었는데 그러면은 매독균 안에서도 강하게 증상을 일으키는 균이 있었을 거고 약하게 하는 균이 있었을 텐데
그런 약한 애가 살아남은 거죠. 갈대가 바람에 그렇구나. 휘어지는 애가 살아남듯이. 음. 그럼 이제 에볼라도 마찬가지로 에볼라가 급격하게 퍼지는 걸 막아주는 요인이 오히려 역설적이게도 치명적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걸린 사람들이 어디 멀리 가기 전에 죽어버리는 거야. 며칠 이내에. 그런데 아마도 그런 균들은 다 없어지게 될 거고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네. 이제 온건한 에볼라들이 남겠죠. 그렇구만. 그렇게 이제 그것도 진화되어 가는 과정 중에 하나인 거죠. 네. 네. 아무튼 그래서 원래는 초기에는 사망에 이르기까지 수개월 안에 죽을 정도로 매독이 심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매독의 잠복 기간이 길어졌습니다. 그런 애들이 살아남았다고 보시면 돼요. 매독균 그렇구나. 자체가. 그래서 오히려 인간이 치료하는 방법에 대한 어떤 길들이 열리기 시작한 거고요. 단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지금은 매독의 치료가 충분히 가능하고는 않습니다. 페니실린 계열의 항생제 사용하면은 그냥 치료가 되고요. 아마 팟캐스트 듣는 분들 중에는 없겠지만 혹시나 비슷한 증상이 있는 것 같으면 병원을 가시면 1기, 2기 때는 증상 안 남고 전혀 후유증 남지 않고 그냥 쉽게 치료가 됩니다. 좀 부끄러워가지고 왠지 숨기거나 그러면 위험할 수 있고요. 근데 증상이 어떻게 나타나는데요? 1기 때는 통증이 없는 피부 궤양이 나타나요. 통증은 궤양. 없고 피부에 이렇게 좀 궤양들이 좀 나타나다가 그 독실 지금 허벅지에 남아있는 건데. 통증이 있어. 독실 있어? 네, 예, 알겠습니다. 자, 2기 매독은 피부의 발진과 점막의 병적인 증상 이런 게 나타난다는데 이거 잘 모르겠어.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점막? 점막이라면 뭐 입술이라든가 네. 항문이라든가 이렇게 네네. 뒤집어져 있는 부분. 그리고 뭐 손발의 발진이 나타나는데요. 그게 굉장히 매독의 특징적이라는데. 발진이 뭔가요? 그냥 주먹 발진? 뭐 이런 거예요? 그런 건 아니고. 물집 같은 거 아니에요? 물집. 네. 물집. 물집이 발진인가? 그러니까 뭔가 빨갛게 먹긴 안 나는 거예요? 네. 그거는 이제 그냥 매독 검색을 해보시면 사진도 쭉쭉 떠요. 그냥 요즘 그래요? 네이버 같은 데서 혹은 네. 구글에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듣기로는 음. 왜 구강에 나는 그 하얀색 그거 있잖아요. 맞아요. 그게 매독균이라면서요. 그리고 누가 이 그래? 그거 매독균이고 아니, 알보칠 자체가 알보칠로 우리가 치료하잖아. 그 알보칠이 매독 치료제예요. 그게 매독이 아니고 구강성병의 일종이라던데 피곤하면 입술 주위에 막 헐고 이런 게 구강성병. 여기서 네, 이렇게 그 잘못된 유전되는 정보들이 거라고 와고 막 이렇게 진짜요? 유전된다더라. 괴담 특집입니다. 입술 옆에 이제 바이러스 감염이 있는 경우 있잖아요. 흔히 네. 말하는 우리가 입 찢어진다라고 하는 네, 것들. 네. 빨갛게 보통 일반적인 경우에 세균 감염이 일어나게 되면 빨갛게 돼요. 거기가 부어올라요. 염증이 네. 생기면서. 근데 바이러스 감염의 경우에 그렇게 빨갛게 부어오르는 게 아니라 흔히 말하는 찢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거 있죠. 입 옆쪽에 약간 이렇게 빨갛게 부어오르지 않고 예. 그렇게 생기는 경우는 바이러스 헤르페스균이 같은 거고. 맞아요. 그 헤르페스. 네네. 근데 지금 하얗게 되는 거 그건 아니야? 하얗게 되는 거는 그냥 그냥? 제가 아는 정말 가까운 분에게 물어봤더니 제가 되게 잘 걸리거든요. 그거는 구강성병인 줄 알고. 그가 아니라니까. 왜 잘 걸리는 거야? 뭐 칸디다성, 뭐 아프타성, 뭐 구내염, 그냥 구내염이에요. 근데 그거 왜 걸리는지 이게 세균이냐, 뭐 자가면역 질환이냐 그걸 물어봤더니 지금도 모른대요 원인을. 근데 요거 자체가 괴담이었구나 그러면. 점막 자체가 헐어버리는데 응. 그게 이제 표피가 재생이 돼야 되잖아요. 응. 표피 재생이 굉장히 느린 거예요. 그래서 점막 부분에 이제 표피가 재생이 돼야지만 고통이 없는데 그 네. 부분이 패여 있으니까 아프게 느껴지는 거고. 그래? 알겠습니다. 예.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음. 아프타성 구내염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 많이 나올 겁니다. 아무튼 깜짝 놀랐네 지금. 이상한 얘기를 해갖고 어우. 여기 맞는 것 같은데. 찾아봐야지. 구내염으로 검색해 보시면 그거 많이 나오고요. 네. 그 오라메디나 아니면은 그 뭐야 아까 알보칠. 말씀하신 알보칠 같은 거 지져버리잖아요. 알보칠 진짜. 아무튼 지금은 페니실린을 사용해서 이제 쉽게 치료가 되는데 문제는 이제 괴담을 이야기할 때 나오겠지만 치료 방법이 나온 이후에도 정부 주도하에서 그냥 관찰을 했다라는 거죠. 치료한 방법이 이제 알았어. 하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을 계속 감염을 진행시킴으로써 결국에 경과를 보고 결과적으로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보고 싶었던 거예요. 미국에서. 미국이 나쁜 짓 많이 했어요. 아닌 것처럼 하지만 일단 괴담이지 일단은. 네, 일단 괴담입니다. 네, 그럼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이제 시작하는 거야. 일단 1932년 미국 공중보건국에서 매독에 관한 연구를 이제 진행하려고 했어요. 근데 그때 이제 가난한 흑인들이 많이 모여 살던 터스키기에 있는 흑인들이 매독에 이미 많이 감염되는 걸 확인했어요. 그리고 가난하기 때문에 치료를 못 받는 것까지도 확인했고요.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항상 그 731 부대, 그 마루타 네네. 그것도 마찬가지고, 그 나치 독일에서 있었었던 생체 실험도 마찬가지지만, 미치광이 과학자, 미치광이 의사 집단, 이런 사람들이 좀 있어요. 그 사람들이 진행을 하는 거죠. 근데 이 터스키기 매독 생체 실험도 마찬가지 어떤 미치광이 의사가 있었다고,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지금 볼 때 미치광인 건데, 요즘 말하는 소시오패스?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 사람은, 어차피 가난한 사람들이고 치료를 못 받기 때문에 내버려두면 죽을 거 아니냐. 그럼 그 사람도 어차피 죽을 거 우리가 관찰을 하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은 끝까지 되게 당당했대요. 근데 그때 관점에서 보면 뭐 흑인들은 이제 가축이랑 비슷했을 테니까 그때의 관점이잖아요. 하지만 1932년이면 법적으로는 그렇죠. 1800년대도 아니고. 근데 뭐 그 흑인 차별은 지금까지 남아 있잖아. 그렇죠. 그래요. 지금 정당화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잘못됐다 이거죠. 잘못됐다. 네, 아무튼 그렇게 관찰하기 위해서 생체 실험을 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그 정부에서 의사들이 파견돼서 어떻게 했냐면 매독으로 고통받는 흑인들한테 다른 병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매독이라고 이야기 안 하고 어떤 병에 걸렸다. 구내염이다. 왜? 그래서 이제 치료를 해주겠다라고 해갖고 이제 실험들을 한 거죠. 실험을 하면서 이제 관찰을 하는데 실제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뭐 아스피린 같은 거, 혹은 뭐 비타민 이런 거 주면서 이거 약이다 하고 속여서 주는 거예요. 원래는 어떤 이 약이 정말 효과가 있는지 알아보려면 위약 효과가 플라시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실제 치료약과 위약을 같이 주잖아요. 보통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어떤 병인데 치명적이지 않은 병이라고 얘기한다면 아스피린을 한 명한테는 주고 한 명한테 그냥 비타민 주면서 이거 두통약이다 하고서 실제로 한 100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할 때 50명 볼 때 아스피린을 받은 50명 중에 40명이 머리가 괜찮아지는 것 같아, 안 아픈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비타민을 받은 사람들 중에서 똑같이 한 30명 정도가 두통이 완화되는 것 같아요 하면은 실질적으로 아스피린 효과가 별로 없을 수도 있다라는 그렇죠. 이런 식으로 보통 실험을 하거든요. 대조군을 설정을 하고 실험군 대조군을 설정을 해서 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 문제는 뭐냐면 너무 치명적인 병이잖아요. 매독이. 근데 그거를 생체 실험을 하기 위해서 두 그룹으로 나누고 이쪽에겐 실제로 치료를 시작하고 저쪽에게는 치료한다고 뻥을 쳐놓고서 실제로 전혀 쓸데없는 약을 준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당시에 매독 치료제가 개발이 완성돼 있었다. 32년에는 없었는데 43년에 페니실린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11년이 지났고 11년이 지난 다음에 실제로 페니실린이라고 하는 탁월한 항생제, 그 최초의 항생제죠. 그게 나왔기 때문에 그거를 복용하게 되면 그 매독이 치료되는 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실험을 계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미 알고 있었던 거야. 매독 치료의 방법을. 정확히 말하자면 처음에 시작할 땐 몰랐고. 왜냐면 30년도에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30년도에 시작했으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할 땐 몰랐는데 그 실험 자체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진행됐으니까. 그렇죠. 40년을 진행했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완벽하게 치료 방법이 그렇죠 나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과를 보려고 하는 거죠. 어떻게 되는가, 결과적으로 신경이 만약에 파괴된다면 어떤 증상들을 보이는가 이걸 관찰하고 싶어가지고 이 전에도 매독에 대한 치료 방법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수은 증기를 쬐다든가. 그러면 이제 실제 매독균이 죽긴 하는데 사람도 이제 수은 중독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치명적인 뭐 비소 같은 거로 막 약을 치료하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예전에 있었거든요. 항생제가 나오기 전에는. 근데 문제는 43년에 페니실린이 나온 이후에도 계속 한번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게 있었었냐? 정부가 해당 지역 의사들과 보건소에다 공문을 보내가지고 그 흑인들이 그 생체 실험의 대상인 흑인들이 병원에 오게 되면은 그냥 돌려보내라고 요구를 해갖고 정말 정부 주도하에 치료를 아예 못하게 막은 거죠. 진짜? 그리고 이제 징집돼갖고 이제 그 군대를 가서 군대 안에서 이제 매독이 걸린 걸 알고 치료 방법을 알고 있으니까 치료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조차도 터스키기 지역의 청년들의 명단을 건네면서 이 사람들은 치료하지 말아라 군대에 요청을 하고 정부가 공중보건국이 요청을 하고 군에서 그걸 받아들이고. 그런데 66년 공중보건국에서 성병조사 임무를 맡고 있던 피터 벅스턴이라고 하는 분이 이건 비윤리적이다. 그래서 문제 제기했는데 묵살을 당했습니다. 72년에 신문기자 친구에게 제보를 해갖고 세상에 알려지게 됐고요. 73년에 실험이 중단됐습니다. 32년에 시작했다가 73년에 끝났으니까 41년 동안 했네요. 그래서 이제 미국 상원에서 청문회까지 열렸는데 그 의사들이 계속 하는 말이 그거예요. 어차피 가난해서 치료도 못 받고 죽을 사람들인데 그냥 죽을 바에야 의학 발전에 기여하고 죽는 게 낫지 않냐. 아이히만이네. 아이맘보다는 조금 약한 것 같기는 해. 아이만 인지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요? 이 사람들도 진짜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를 맞죠.
치료 방법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치료를 안 해줬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아무튼 이거에 대한 이제 비판은 좀 이따 한번 해보면 될 것 같은데 그냥 그렇게 계속 끝까지 얘기했대요. 자기 잘못한 거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판결은 어떻게 났나요? 실험 생존자와 유족들이 정부에 소송을 걸어서 1천만 달러의 보상을 받게 됐고 아 보상 받았어? 네. 예, 예. 97년에는 빌 클린턴 대통령이 백악관에 이제 초청해왔고 실험의 피해자 가족들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기도 했고요. 대통령이? 네. 대통령이 진짜로? 네네. 그럼 이거는 괴담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거예요. 괴담인 줄 알았는데 그게 도시 전설이 현실로 드러난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현실이었던 거예요. 정부가 진짜? 이런 일을 했었다는 거. 그런데 이게 이런 건 있어요. 제가 철저하게 과학적 관점에서 보면 생체 실험을 하게 되면 굉장히 빠르게 뭔가 이렇게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들은 있어요, 사실. 예를 들면 이제 좀 극단적인 예로 광우병. 예. 광우병 우리 괴담이라고도 하고 이게 일종의 괴담이죠, 광우병도. 그렇게 뭐 여러 가지 현실로 있어요. 드러날 수 있는 괴담인 거죠. 그러니까 네네. 지금까지는 괴담이라고 보고 그게 사실일 수 있는 거지만. 근데 그 광우병 같은 경우에 실제로 존재하는 거죠. 사람이 걸린다는 거, 뭐 야코병. 예. 다 가능한 병인데 문제는 만약에 생체 실험을 하게 되면은 빠르게 치료약이 나올 수도 있는 병이에요. 그거는 생체 실험을 한다면 예, 네네. 프라이언 단백질이 이제 변형을 일어나갖고 이제 일어나게 되는 병인데, 근데 생체 실험을 못 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20년, 30년 가까이 걸리기 때문에 치사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지금 치료가 안 되고 있는데 만약에 어떤 생체 실험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빠르게 치료될 수도 있는 좀 약간 아이러니한 병이죠, 어떻게 보면. 근데 매독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이건 정말 찬성하는 건 전혀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관찰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1기, 2기, 3기가 됐을 때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정보들을 가지고 있다고도 할 수 있겠죠.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문제 치료 방법이 나왔는데 경과를 보는 게 뭐가 중요해. 일단 치료해줘야지. 실제로 의학의 발전이 현대에 급격하게 이루어지는 이유가 네. 다 생체 실험과 관련돼 있다면서요? 독일과 일본에서 생체 실험? 뭐 일본에서 생체 실험했던 거는 실제로 실험이라고 했지만 거의 지가 놀고 싶어서 한 거였기 때문에 진짜? 도움이 안 됐다고 해요. 독일 같은 경우에도 뭐 실제로 했었던 실험들이 좀 쓸데없는 짓들 많았고 했었으니까. 근데 그거보다는 예를 들면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천연두 예. 혹은 광견병에 관한 것들, 그런 백신들이 개발됐을 때 천연두 제너인가요? 제너의 종두법? 그런 이야기 했었을 맞아요. 때도 직접 자기가 자기한테 주사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다른 뭐 자기 시종이었던 뭐 소년, 동네 소년한테 주사를 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 제너의 종두법이 제가 어렸을 때 막 만화, 그 학습 만화 같은 거 볼 땐 몰랐는데 지금 생각하면 되게 깜짝 놀라요. 그 동네에 살던 애한테 일단 우두를 걸리게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볍게 증상을 앓고 끝나겠죠? 그 다음에 천연두균을 주사를 해요. 죽는지 사는지 보는 거야. 그런 신기하네. 생각해보니까 그런데 나 그거 위인전에서 읽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위인전이 나오잖아요. 위인이 아니라 사이코패스였구만. 지금 관점에서는 허용되지 않는 것들이죠.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굉장히 빠르게 그게 효과가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었던 방법이었던 건 맞죠. 그러네. 무서웠죠. 어쨌든 터스키기 매독 실험이라는 그 괴담은 현실로 증명된 사례 중에 하나다. 그런 것들이 많이 있고요. 또 예를 들자면 뭐 이런 거. 46년에서 48년 사이 페니실린의 매독 치료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과테말라의 수용소 및 교도소 수감자들, 매춘부, 군인들한테 매독을 일부러 감염시키기도 하고. 미국이? 네, 미국에서 그 아까 말했던 터스키기 사건의 주도자인 공중보건국의 존 커틀러라고 하는 의사가 그 관료가 주도해갖고 또 과테말라에서도 그 짓을 했었습니다. 그지, 어떻게 보면 애국적인 입장일 수도 있겠죠. 이런 실험을 통해 가지고 이제 미국인들의 보건이나 위생이나 안전이 증진된다면 하겠다라는 생각을 했겠지. 자기는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겠죠. 어차피 가난한 사람들 가만히 놔두면 죽을 거. 근데 이거는 지금 요 부분 더 문제가 되는 게 일부러 감염시켰어요. 심지어 9세 소녀까지도.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은 지금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화장품이나 어떤 동물 실험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의 입장에서는 동물들을 일부러 그 어떤 질병을 주거나 안 좋은 상태에 빠뜨리게 하는데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윤리적인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것처럼 그거는 근데 되게 동물 실험 반대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지금 진행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 당시에도 분명히 어떤 가난한 사람들이나 아니면 이제 인종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그 동정심을 느끼는 사람이 있었겠지만 지금 우리가 동물을 아무렇지도 않게 보는 것처럼 똑같이 보는 사람들도 있었겠지 뭐. 그런 사람들이 이제
관료라든가 어떤 결정권자가 되게 되면 얼마나 무서운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어떤 이해가 되는 것 같기도 해요.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이런 사람들이 또 뭐 이런 것도 있네요. 유사 사건으로 90년대 에이즈 치료를 위한 신약을 고아원에 있는 복균자나 일반 어린이들한테 비밀리에 투약 실험을 했다 걸렸던 적도 있었다라고 하는데 이건 괴담입니다. 아, 이거는 괴담인데 글쎄 괴담일까요? 그지 왜 그 당시엔 있고 지금은 없었다라고 얘기하기도 어려워. 네. 네. 괴담의 정의를 얘기할 때 실제로 없었던 사건이 정의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냥 무시무시한 일이었었는데 설마 이런 게 있겠어 싶었는데 그러니까 현실로 드러난 것이 있었다라는 걸 저는 이번에 준비를 해온 거죠. 증명이 되거나 안 되거나 어쨌든 괴담인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정부 주도하에 했었던 어떤 행위들이 비윤리적이었었던 경우는 사실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너무나 많은데 또 과학의 탈을 쓰고 있었던 것 중에 하나를 좀 소개하려고 해요. 그래서 우생학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지. 나치 독일이 많이 하려고 했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제 단종법이 시행됐었는데 저는 사실 미국 좋아합니다. 실제로. 예. 미국을 싫어하지 않아요. 그렇죠. 싫어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패권 국가로서 친미주의자잖아. 그런가? 패권 국가로서의 미국의 위치를 생각할 때, 이거 좀 조심해서 얘기해야 되나? 네. 사실 지금 패권을 가진 게 중국이었으면 더 막장이 아니었을까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아니, 근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지. 차라리 미국이 그나마 낫다. 하긴 우리가 근데 중동 쪽에 살지 않아서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네요. 어떻게 보면. 그렇지, 미국으로부터 혜택 받았으니까. 근데 아무튼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도 미국은 합리주의적인 나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예. 그 미국도 진짜 나쁜 짓 많이 저질렀다는 거를 지금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나치 독일이 했었던 우생학에 대해서 비판을 많이 하잖아요. 네네. 미국이 어떤 일을 했었는지를 얘기를 잠깐 하려고 해요. 정부 주도하에 했었던 것들. 일단 우생학이 뭐냐? 진화론으로 유명한 찰스 다윈의 사촌인 프란시스 골턴이 뭐라고 주장을 했냐면 교배 기술로 동식물의 품종을 개량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 옥수수도 원래 초기 옥수수 요만한 손가락만한 옥수수였다가 지금의 커다란 옥수수가 됐고, 그렇지. 뭐 밀이니 양이니 지금 양 같은 경우에도요 털 안 깎아주면 걔네 죽거든요. 털이 미친 듯이 이렇게 자라가지고 네. 졌어도 그 안 짜면 죽는다며. 잠깐 생각해보니까 죽는다는 건 또 괴담일 수도 있겠다. 아무튼 짜줘야 되고 걔네들도 양도 털을 깎아야 돼요. 자기가 도저히 뭐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 양은 털 깎아야 된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자연 상태의 양들은 그럼 어떻게 살지?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게 품종 개량을 해서 그렇게 만든 거죠. 그렇지. 그때 몰랐어. 근데 뭐 인위적인 품종 개량 뭐 그런 게 아니라 털 많이 나는 애들만 계속 살려둔 거야. 그렇죠. 털 적게 나는 애들은 잡아먹고. 그러니까 털 많이 나는 애들이 비정상적으로 많이 나는 애들이 살아남았겠죠. 그렇죠. 그런 것 중에 하나에 또 괴담 같지만 괴담이 아닌 게 뭐가 있냐면 우리가 귀엽다라고 해갖고 품종 개량해서 만들어낸 그 개 중에 뭐가 있냐면 시추 같은 애들. 시추? 시추가 눈이 빠집니다. 충격받으면 눈이 실제로 빠질 것 같이 생겼잖아요. 실제 빠져요. 야, 시추가 뭐지? 눈 엄청 크게 크고 튀어나온. 좀 멍청한데 귀여운. 요즘 제일 많이 키우는 것 같은데. 불독? 진짜 아니, 시추를 몰라요? 시추 몰라. 이상해 진짜. 나 석유 시추 이런 건 아는데. 진짜 대단하다. 네. 한번 보시면 알 겁니다. 보면 알아요? 걔네들 실제로 이제 키우는 견주들의 이야기 들어보고 이제 카페 같은 데 보면 눈이 튀어나와요. 빠지기도 해요. 그러니까 실제 자연 상태에서 도태됐을 종이죠. 그런 종들은. 근데 인위적으로 그거를 유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볼 때 너무 사랑스럽고 귀여우니까. 그렇구만. 그러니까 실제로 자연 상태에서는 자연 도태 대상이었는데. 네, 그렇죠. 근데 그 눈이 빠지면 얼른 그거를 이게 촉촉 아니지 신경 연결돼 있잖아. 그러니까 얼른 이게 거지 같은 거 젖은 거지로 잘 감싸가지고 동물병원을 데려가면은 또 간단하게 다시 넣어준대요. 걔가 난리치겠네. 그러겠지. 모르겠어. 눈이 빠진다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만화에 나온 것처럼 띵 하고 이렇게 여기까지 늘어지는 건 아닐 수도 있지. 살짝 이렇게 밖으로 빠져나서 한 코까지만 왔을 수도 있고. 그래요? 그 눈 빠진 사진을 못 봤기 때문에 상상을 하긴 힘든데. 저희 카페 계신 분이 올려주실까 봐 겁나는데. 네. 근데 아무튼 이거를 이 당시의 어떤 과학을 좀 생각을 해볼게요. 다윈은 진화론을 이야기했고 그 사촌 입장에서 어떤 논문을 썼냐면 동식물의 품종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교배해갖고 이제 개량할 수 있지 않냐. 그럼 최고의 자질을 지닌 인종을 만들어내자. 가장 아름답고 완벽한 우리가 뭐 그런 거 누구 다비드상
이라든가 이런 그렇죠. 거 보면서 되게 이상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 우리 안에 그런 게 깔려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자식들은 키도 좀 컸으면 좋겠고 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다비드 서구적으로- 원래 머리 되게 크지 않습니까? 네, 아무튼 네 그런 식으로 그런 논문을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이게 과학이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과학이 뒷받침해준다. 우리 인류가 살아남기 위해서 인류가 좀 더 아름다운 인류를 만들기 위해서는 머리도 좀 더 좋아야 될 것이고 좀 이렇게 기럭지도 길면 좋을 것이고 그러면서 되게 이상적인 인류를 상정을 하나 해놓은 거예요. 그게 자유주의의 국가인 미국에서. 미국 그렇죠. 그래서 골턴의 주도로 결성됐던 인종 우생학회에서 유전적으로 열등분자들은 씨를 말려야 된다라고 그런 어떤 생각을 했고 그래서 예를 들면 단종법, 유색 인종의 이민을 규제하는 이민 제한법 이런 것들을 제정을 하게 됩니다. 단종법은 뭐냐면 말 그대로 단종시켜버린 거네요. 그래서 이런 과학의 이름으로 하층민을 생물학적 열등분자라고 생각을 해갖고 모든 책임을 그쪽에 전가시키고 없애버리려고 한 거예요. 하층민과 유색인종들을. 유색인종은 이제 진입을 제한하려고 한 거겠고 이민을 제한한 거고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 너네가 게을러서 그래 우리 안에 있는 생각일 수도 있어 어쩌면 그렇죠? 그러니까 너희들은 없어지는 게 나아. 가난에 대한 것이 어떤 유전적인 결정에 의한 거다. 꼭 유전이 그렇죠. 유전적인 거죠. 근데 꼭 유전이 아니더라도 안 좋은 형질이다. 없애자. 그래서 이제 독일에서는 많이 알 거예요. 어떻게 했냐면 단종법 때문에 많이 단종 수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불임시켜버리는 겁니다. 내가 너네를 죽이진 않을게. 근데 너네는 애를 낳지는 마. 뭐 장애가 있어. 뭐 난쟁이 부부야. 너희들을 죽이지는 않을 테니까 너희가 애 낳으면 또 난쟁이 생기면 어떡하냐. 그냥 불임. 그렇게 강제로 수술 시켜버리고 안락사도 시키고. 미국에서. 아니 지금 여기 말하는 겁니다. 나치. 독일. 나치. 그러다가 나중에는 결과적으로 집시라든가 유대인이라든가 공산주의자들, 동성연애자들 이런 분들을 전부 다 이제 죽이게 되죠. 나치에서. 나치에서 그냥 광기가 심해지면서 그 전에 우생학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단종법을 통해서 이미 40만 명 이상 불임 수술을 시키고 했었다는 거죠. 독일에서. 그런데 미국은 그 이전에 얘네들도 했었다는 거예요. 그 이전에. 네. 그러니까 우리가 독일이 굉장히 나빴었다라는 것만 생각을 하는데 이건 독일을 제가 변호하는 건 아니지만 그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을 생각해 보면 이것이 인류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치. 그때 막 이제 진화에 대한 과학이 발전하면서. 그렇죠. 모든 것들이 진화되고 있다면 우리 인류도 앞으로 핑크빛 미래를 한번 만들어 보자. 그때 뭐 영화도 있고 책도 있고 막 이런 거 저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미래에 대해서 생각하는. 뭐 아무튼 그래서 버지니아주에서 1924년 독일보다 앞서죠. 네. 간질 환자라든가 전응아 등에 대한 불임 시술을 강제하는 단종법이 생겼고 74년에 공식으로 폐지됐습니다. 그럼 74년까지는 살아는 있었다는 거예요. 74년까지. 그래서 이 불임 시술을 당한 버지니아 주민이 거의 10,000명에 가깝게. 뭐 독일은 40만 명인데 그거에 비하면 별거 아니냐? 이거는 근데 글쎄요.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죠. 그렇지. 이미 시행했다는 것 자체에서 문제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그런 단종법 자체는 유럽에서도 있었고요. 덴마크, 스웨덴 이런 데서도 단종법을 가지고 있었고요. 근데 이제 미국이 단종법을 시행한 것 자체가 이제 영향을 미친 것도 있겠죠. 그 당시 이제 과학계를 비롯한 사회 전반의 어떤 큰 흐름이 그렇게 됐을 수 있으니까. 근데 이거에 대해서 과학적 발레를 하나만 드리려고 해요. 네. 과연 우생학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아름답다라고 생각하고 완벽에 가깝다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인종을 개량하는 것이 과연 더 좋은 방법이냐, 그거에 대한 예로 아일랜드 대기근을 하나 조사를 했습니다. 이거 근데 시사 문제로 가고 있나? 우리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할게요. 예. 아일랜드는 가난한 곳이잖아요. 그렇지. 왜 가난하냐면 그 사람들이 열등해서가 아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영국이 엄청나게 진짜 피를 빨아먹었어요. 아일랜드를. 엄청나게. 아일랜드에 있는 땅의 대부분이 영국 소유였고 영국 지주들 소유였고 거기 있는 사람들은 다 소작농이었어요. 그러면서 곡식들은 다 갖다 가져가. 곡식이라든가 거기서 밀이라든가 필요하게 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그럼 뭐만 먹을 수밖에 없었냐? 환경적으로 감자밖에 못 먹었어요. 먹을 수 있는 게 감자밖에 없었어. 원래 구황작물로 유명하잖아요. 네. 감자가.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감자의 품종을 개량을 해갖고 어떻게 만들었냐면 한 종류의 감자를 모든 그 아일랜드에서 다 심었어요. 그거를. 그리고 아일랜드 그 당시 주민이 한 900만 명 가까이 있었는데 900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다 거의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감자를 먹고 산 거예요.
그런데 감자 마름병이라고 하는 병이 갑자기 유행을 했습니다. 감자들이 싹 다 죽은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100만 명이 굶어 죽었어요. 거의 인류 최악의 어떤 그런 재난 중에 하나거든요. 서구적 관점에서 그럴 거고 실제로 뭐 중국의 뭐 문화 대혁명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저희 누구죠? 마오가 네. 참새. 그거 마오 맞나요? 저새는 마오쩌둥. 저새는 악한 새다. 악한 게다가 참새를 다 잡아서 없앴잖아요. 꼭 새 때문은 새 때문만은 아니라고는 하지만 아무튼간에 실제로 중국 같은 경우 하면 기근이 돌게 되면 막 뭐 몇백만 명 단위로 죽기도 하지만 그래서 서구에서 있었던 이 아일랜드에서 100만 명이 굶어 죽은 걸 생각을 해보면 한 병이 유행했을 때 단일한 품종이었던 감자들이 싹 다 죽은 거예요. 종의 다양성이 없었던 거죠. 유전적 다양성이 없었기 때문에 이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게 되게 우수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실제로 생산성도 높았을 거고 그 감자가 맛도 있었을 수 있겠죠. 그런데 다양성 없이 하나만 심었을 때 어떤 질병이 돌았을 때 정말 멸절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아일랜드의 대기근의 원인을 그 감자를 한 종류만 심었기 때문으로 보지 않고 사회적으로 이런 걸 봐요. 그렇게 착취하는 구조였기 때문에 왜 그들이 감자를 심을 수밖에 없었고 왜 감자를 먹을 수밖에 없었나. 그리고 이렇게 감자가 싹 죽었을 때 영국에서 도와줬어야 되는데 영국이 뭐 또 미친 정신 나간 생각해보면 영국은 진짜 좀 그렇다. 우리 팔레스타인 때도 그랬었지만 아무튼 영국이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저 게으른 애들 도와줄 필요도 없고 괜히 도와주면은 쟤네 자립도 못해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적극적으로 돕지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사회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저는 좀 과학적인 관점에서만 접근을 했을 때 뭐가 있냐면 무조건 종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환경이 변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럼 이제 극단적인 예를 하나 들자면 우리가 볼 때도 솔직히 피부가 까만 사람들보다 아프리카계 사람들보다 흑인들보다 백인들 우리 핀란드라든가 네덜란드라든가 막 평균 키가 180이고 막 기럭지 길고 혹은 머리 조그맣고 뭐 우크라이나 여성들 막 사진 보면 또 너무 막 장모님의 나라다 이러면서 막 좋아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만약에 우리가 정말로 전 인류가 되게 윤리적인 방법으로 품종 개량을 했어. 인류의 품종 개량을 했어. 그래서 전부 다 이렇게 북유럽 사람들 같이 기럭지도 길고 아름다운 어떤 모습으로 우리 후손들이 생겼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천국이야 천국. 만에 하나 어떤 재난으로 인해서 오존층이 많이 파괴됐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외선이 많이 쏟아들어올 때 자외선에 강한 건 누구냐면 흑인들이에요. 그치. 멜라닌 색소가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거지. 그 사람들이 우수하다고 하는 것이 뭐 관점에서 우수하냐는 거야. 만약에 그거 심미적인 관점뿐만 아니라 실제로 지금 환경에서 우수하다고 하더라도 그죠? 근데 환경이 바뀌게 되면은 그거는 뭐가 우수한가는 건 바뀐다는 거예요. 감자 마름병에 유행했을 때 동일한 품종의 감자들이 전부 다 절멸했었던 것처럼 인류도 그렇게 절멸할 걸 막으려면은 다양성을 오히려 유지하고 있어요. 유전자 풀을 다양하게 유지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는 사회적 관점이 아니라 과학적 관점에서도 이 단종법이라든가 우생학이 잘못됐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건데 이런 잘못된 것들을 과학자들과 정부의 주도하에 실제로 이런 일들이 일어났었다라는 걸 지금 설명드리는 거죠. 도시괴담입니다.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요거에 대해서. 일단은 독시의 생각은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너무 괴담인데 너무 시사적인 문제를. 괴담이잖아. 안 하려고 했어. 그래서 이제 우생학이나 단종법 같이 인류를 개량하려는 생각 자체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종의 다양성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그렇죠. 거죠. 네, 철저히 과학적 관점에서 봤을 때 또 그렇다. 그리고 우리가 고등학교 학생들이 읽는 사회책에서 나오는 맨날 주제야. 다양성, 관용. 그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주제가 두 가지 정도 섞여 있는 것 같은데 첫 번째 맞아요. 얘기했던 거는 이제 정부에 대한 어떤 뭐라고 합니까? 국가기관이 음모를 꾸미고 있다. 국가기관이 그 얘기를 하자마자 갑자기 최근 꾸미고 우리 사건들이 좀 생각나네요. 이런 얘기들을 사실은 사석에선 저도 굉장히 많이 하고 뭐 자꾸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만 뭐 천안함 사건이라던가 뭐 지금도 당장 되고 있는 세월호 사건이라던가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국정원 되게 많은 사람들이 의심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저 사람들이 뭔가 꾸미고 있고 감추고 있고. 근데 그런 소문들의 어떤 근거가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은 해요. 그러니까 그런 괴담들이 나오는 것도 어떤 사회적인 현상인 거고 그 현상을 캐고 들어가다가 보면 어딘가에 어떤 의심의 건덕지들이 있는 거지. 네. 그리고 그 실제로 일을 담당하는 사람들한테 정보가 새 나오기도 하고.
그지. 아까 그 51구역처럼. 그지. 외계인들. 이게 다 어떤 사실적 근거가 있는 저기 거예요. 그 아까 생체 실험 네. 그 사건도 내부자가 이렇게 좀 네, 얘기가 맞습니다. 나온 거 아닌가요? 네네 맞아요. 네. 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터트려 갖고 이제 비윤리적이지 않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정부에서 안 들으니까 이제 기자한테 터트린 거죠. 이거 좀 우리 주제를 그럼 시간이 많이 없긴 한데 주제를 우리 깡 선생께서 잘 정리했어요. 두 가지가 좀 섞여 있다는 거죠. 어떤 정부 주도에 의해서 어떤 정보를 왜곡하거나 아니면 비윤리적인 어떤 계획을 진행하거나라는 문제가 하나가 있고 두 번째로는 뭐였지? 두 번째로는 우생학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걸 얘기하는 거죠. 단종법. 인류의 미래를 위해서 종을 개량하는 것 그거에 대한 얘기 두 가지 나왔는데 네. 하나씩 좀 얘기해 볼까요? 그러면은 국가가 주도해가지고 정보를 왜곡하는 문제 우리가 이걸 어떻게 볼 수 있는가? 간단하게 뭐 자기 의견 좀 얘기해 봅시다. 최 사장 왠지 찬성할 것 같아 너 이거. 정부 옹호하는 것 같아. 이게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 저도요. 그렇죠. 사실 장단점이 있는 장단점이 있죠. 그리고 사실 과거에 비윤리였었지만 실제로 했었던 것들에 의한 혜택을 우리가 보는 입장에서 조금 할 말이 없지도 않나. 제가 되게 혼자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이거에 대해서 비판할 거리가 뭐가 있을까 생각했는데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비윤리적인 실험을 통해 가지고 예를 들면 어떤 치료약이 나왔어. 근데 비윤리인 걸 우리가 알았어. 그럼 내가 그 치료를 거부할 것인가를 생각했을 때 거부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생체 실험을 통해서 예를 들면 어떤 사실은 매독의 경우에는 다른 그게 있었잖아요. 페니실린이라든가 그런 항생제를 통해서 치료하는 방법이 있었는데 만약에 그 없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이 병에 걸리면 거의 죽어야 되는데 정말 정부에서 막장스럽게 일부러 막 사람들 걸리게 해갖고 나랑 상관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막장스럽게 걸리게 해갖고 치료하는 방법을 개발해냈어. 내가 그 사실을 모두 알았어. 분노하겠죠. 근데 내가 그 병에 걸렸을 때 그 방법을 통해서 날 치료해준다라고 했을 때 그래도 정말 막장스럽고 비윤리적인 방법이었지만 감사합니다 하고 치료를 받을 것인가? 난 그거는 막장스러운 방법이었으니까 치료를 거부하고 죽어갈 것인가? 생각하면은 혜택을 볼 것 같거든요. 독실은 일단 그래도 받는다. 어떤 야만에 의한 탄생한 기술이라고 하더라도 그럴 것 같아요. 그건 모든 사람들이 그럴 것 같아요. 그 결과물을 사용하는 건 좀 다른 문제고, 근데 그런 어떤 뭐라고 합니까? 솔루션을 개발하는 과정이 이런 식으로 생체 실험을 한다거나, 그 비윤리적인 방식으로 하는 거는 당연히 문제가 있죠. 그거 맞는데, 아니, 그러니까 보통은 정말 비윤리적인 방법으로 개발된 방법이라면 그거를 거부하기도 하잖아요. 자기가 그거. 그렇지. 난 이건 하지 않겠다. 동물 실험한 화장품은 쓰지 않겠다. 이런 거라. 그런 걸 수도 있고 이 경우 그렇죠. 그것도 포함해서. 깡 선생 말씀은 그 결과를 이용하는 것과 그 과정을 좀 분리해서 생각해야 된다는 건가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당연히 저도 뭐 내가 당장 아픈데 신약 개발 그게 어떤 윤리적인 과정에서 개발되는지 중요하지가 않지. 내가 그거 갖고 치료받는 건 독립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정부나 권력기관 입장에서 자기들 나름대로 이제 이게 이익인 거다. 국익이다. 자기들 항상 그 사람들의 논리는 이건 것 같아요. 이게 나라를 위한 길이고 전체를 위한 길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 사람들도 사이코패스가 아니거든. 집에 가면 훌륭한 가장이고 상사한테 충성하는 훌륭한 직장인인 거고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의 논리는 항상 똑같은 것 같아요. 이게 국익을 위한 길이고 이게 대의를 위한 길이고 이런 뭐 예를 들어서 뭐 외계인 사건이 있다고 칩시다 실제로.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이게 이제 전체를 위한 길이니까 이런 식으로 정보를 은폐하고 조작하고 그 관계자들을 막 죽이고 그럴 수도 있겠죠. 실제로 외계인이 있다고 한다면은. 근데 저는 그런 과정 자체가 왜 그 사람들이 그런 의사 결정을 독점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은폐함으로써 저는 사실은 누군가의 이익에 봉사하고 있는 어떤 더러운 음모가 숨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축창을 들자 다시 한번. 뭔가 결론이 좀 이상하게 막 가고 있는 이상하게. 근데 과거에 그 광우병 때문에 그 시민들이 시위를 했을 때 그런 이야기들도 있었어요. 뭐였었냐? 전 되게 공감하고 그게 오히려 멋있다고 생각했던 게 나는 절대로 미국 쇠고기를 먹지 않겠다. 앞으로. 그 이유를 이야기할 때 광우병에 걸리지 모르기 때문이 아니라 이렇게 시민들이 이렇게 요구하는 거를 묵살하는 정부가 추진했었던 정책을 통해서 수입된 쇠고기를 먹지 않겠다는 걸 자신의 어떤
윤리적인 수준에서 접근을 하는 거예요. 나는 절대 안 먹을 거다. 전 그게 되게 멋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저도 사실 한편으로는 참여를 하고 싶었었고, 근데 요즘은 사실 알게 모르게 많이 먹었을 거예요, 아마. 그렇지. 먹었겠죠. 싸고 맛있더라고. 근데 그걸 생각해보면, 그 관점에 생각해보면, 이렇게 비윤리적인 방법을 하는 건 내가 수입하는 거 먹지 않겠다고 얘기하는 것과 아주 굉장히 비윤리적으로, 예를 들면 어린아이를 대상으로 예를 들면 생체 실험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예. 나치 독일 같은 경우는 그런 것도 많이 했었을 거 아닙니까? 이런 방법을 통해서 개발된 방법의 치료는 나는 하지 않겠다라고 거부하는 거는 그 사람은 이제 윤리적으로 높은 수준의 윤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바보 같은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런 면을 봤을 때 하지만 독실이는 그래도 자기는 치료를 받겠다. 좀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보편적인 생각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지. 우린 그 당시에 있었던 일들을 욕할 수는 있는데 정말 그거의 혜택을 사실 보면서 욕하는 건 약간 자기 모순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깡 선생은 어떤 결과랑 그 과정이라는 걸 좀 독립해서 생각해봐야 된다라는 거였는데 독실이는 아니다.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결과에 대한 것과 과정에 대한 거를 같은 논점에서 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야. 그런 느낌이 들어요. 막 잘못했다라고 시위를 해놓고서 그 다음에 치료받을 때는 그래도 다행이다라고 속으로 생각하면서 받는 거는 자기 모순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을 소고기 집회 때 안 거죠. 된다고 했는데 이제 미국산 LA 갈비 뜯고 그런 문제다. 맛있다. 그 조선일보 논리 아니야 그거. 김도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어려운 것 같아요. 지금 다룬 얘기 그 매독 실험 자체는 정부 집단이라고 보기 어렵고 예. 그 자신의 그 어떤 호기심 아니면 의학적 연구 목적을 위한 사람들 집단이기 때문에 마이크 좀 가까이 대고. 네네. 그래서 꼭 일치시키기는 어렵고 지금 토론한 걸로만 보면 어려운 문제 같아요. 결론 내리기가. 왜냐하면 독실님의 의견도 되게 타당한데 만약에 그 전과정의 비윤리성을 따진다면은 솔직히 지금 우리가 하는 행동의 모든 거를 다 이제 소급해 봐야 되거든요. 저도 이런 거를 딴 적 있는데 동양 철학에서 백이숙제라는 사람이 되게 유명해요. 나 아는 사람이야. 네, 그래서 백이와 숙제. 그래 네. 요즘에 연락하시나요? 알고 있다며. 예. 백이숙제가 이제 어쨌든 정권을 찬탈해가지고 이제 국가를 세운 그 지도자에 대해서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고 그 사람이 지배하는 땅에 있는 것도 먹지 않아요. 그래서 아예 거기에 대해서 부정하고 산속으로 숨어 들어가서 은둔해서 살다가 고사리 캐먹고 살다 이제 굶어 죽게 되거든요. 예. 나중에 후대에 뭐를 논쟁하냐면 이 사람들이 정말 청년 결백의 상징이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고 아니다 고사리까지 먹었기 때문에 청년 결백하지 않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정말 그랬으면 그 땅에 나는 거 아무것도 손대지 말았어야지 그 땅에 대한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고 들어가면서 고사리는 캐먹었다는 거예요.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한국 땅에서는 살 수 없다. 그러니까 산속으로 가서 고사리를 캐먹고 살았는데 그 고사리를 캐먹은 것도 박근혜 정부가 지배하고 있는 한국 아니냐. 네. 그러니까 잘못한 거다는 거예요. 아주 단시간만 생각하면 바로 앞에 거에 대한 뭐 매독 연구에 대해서 비윤리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 치료제는 사용하지 않겠다 할 수 있는데 진짜 수천만 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그 인류의 비윤리성에 관련된 문제들을 다 소급하고서 내가 맞아. 아무것도 이용하지 않고 살 수 있는가 하면 그건 불가능하거든요. 그렇죠. 네. 예를 들어 뭐 지금 강대군인 것도 제국주의 토대로 해서 그 부를 성취했는데 그럼 그 나라들과 연관된 건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영어도 사용하지 않고 유럽의 문화도 전혀 누르지 않고 거기서 생산된 물품 전혀 사용하지 않고 그리고 좀 어려운 문제인 그럼 것 같아요. 김도인도 깡 선생처럼 어떤 결과적인 것과 과정적인 걸 좀 분리해서 봐야 된다라는 건가요? 그러면 또 뭐가 문제냐면 지금 당장의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 평가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맞아요. 네. 우리가 이게 결국에 어려워요. 우리 공동체 전체가 혹은 앞으로의 미래의 인류가 전체가 혜택을 볼 행위다라고 하게 되면 정당성을 부여할 수도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 현재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외계인들이 와가지고 니네 별을 한 방에 날려보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왜 왔냐면은 너희들 좀 실험해야 되겠다. 10명만 보내줘. 10명만 실험한 다음에 그럼 너희 별을 안 날려보낼게.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너희가 만약에 10명을 안 주면은 우리가 니네 별을 차지하고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럼 그 10명을 선발해가지고 보낼 것이냐 외계인한테 실험 대상이 되도록. 김도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현실 문제를 좀 소급했는데 현재 지금 정부가 비윤리적으로 10명을 선출해서 보내려고 한다. 아니면 뭐 에볼라 바이러스 치료제를 개발하는 과정인데 정부 입장에선 이게 확산되면 심각한 문제가 있으니까 은폐를 하면서 생체 실험도 하면서 막 이렇게 하는 거야. 한 5명만. 한번 해보자 야. 하버드 뭐 생물학 교수 딱 부르려다가 야 치료제 한번 만들어보자. 5명 구해. 전 인류를 위해서.
그지? 어. 얘는 연고자도 없고 응. 노숙자고 그 다음에 또 경제적인 혜택이 전혀 없는 애들이다. 어려운 문제다. 그러니까 그냥 쉽게 말하면 그 당연히 안 되죠라고 말할 수 있는데 제가 만약에 감염됐다면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감염의 당사자가 아니라 제3자라면? 제 3자여도 모르겠어요. 그게 처하지 않을. 만약에 그게 정말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나한테도 피해가 당장 올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 그러면 윤리적인 이유로만 반대하기는 정말 어려울 것 같아요. 윤리적으로 반대를 하겠지만 한편으로는 그걸 통해서 치료약이 개발됐다는 기사를 접하게 되면 솔직히 한편으로는 안도할 것 같기도 한 거지. 네, 다행이다 싶은 생각이.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악이라고 모르겠어요. 이게 윤리적인 문제로 생각할 수 있는 거 맞죠? 딜레마죠. 그렇죠. 네. 전 뭐 생각했었냐면 지난번에 시사장님이랑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이것도 좀 논쟁의 여지가 있어서 걱정이 되긴 하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했었던 정책 중에 그 화교를 억누르는 정책이 있었잖아요. 아, 그래요? 몰랐어요. 그래서 실제로 동양권을 비롯한 많은 뭐 동남아 쪽도 그렇고 화교들이 굉장히 생활력 있게 살아남잖아요. 네. 그래서 부를 많이 가져가거든요. 그 유대인들이 그런 것처럼 서구 사회에서 그런 것처럼 태국 같은 경우에도 화교의 비율이 그러니까 중국인들의 비율이 한 20%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도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부는 7, 80%를 가지고 있어요. 아, 진짜? 그러면 우리나라가 전쟁 직후에 굉장히 힘들었던 그 시절에 만약에 화교를 억누르는 정책을 하지 않았으면 실제로 한국의 부의 많은 부분을 화교들이 가져갔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지금 관점에서 보면 거의 부당할 정도로 많이 억눌렀대요. 아, 그래? 뭐 정확히 아시는 분들이 이제 사실 확인을 하시겠지만 근데 그거에 대해서 저는 이런 생각하는 거. 그당 되게 윤리적인 관점에서 보면 잘못했다. 그렇지. 거의 부당하게 억눌렀으니까. 근데 한편으로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는 나 독실이의 입장에서는 잘못했지만 다행이다라는 생각도 솔직히 드는 거예요. 태국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20%의 화교들이 80%의 부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나라에서도 예를 들면 30% 10% 정도의 우리나라도 화교들이 검은 머리 외국인들이 한 90%를 먹고 있잖아요. 그러네. 그러고 보니까 그러네. 그들은 왜 안 억눌러? 억눌러야 된다. 그러네. 깡 선생은 어떠세요? 저도 그 문제는 참 그 굉장히 이제 사회 전체의 아주 단순화시켜서 얘기하면은 전체 공익과 공익이라고 해야죠. 이거는 이제 실제로 공익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 그거는 네네. 그게 거짓되고 은폐된 것이 아니라면은 개인의 권리와의 그렇지. 단순화시켜서 쟁점이 만들어질 것 같은데 다수의 이익과 소수의 권리. 그렇죠. 일단 저는 너무 원론적인 얘기밖에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합의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만약에 누군가가 희생되어야 한다면 그 공동체 안에서 그 희생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는 어떤 시스템이라던가 아니면 그분들이 희생자를 선발하는 뭔가 이제 그런 과정 자체가 좀 공개적으로 논의는 돼야 되지 않겠나. 희생자 선발 콘테스트.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인류가 그만큼 정말 위기에 처한다면은 저는 인간성을 좀 믿고 신뢰하는 입장이니까 자발적으로 나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을 거고. 자발적으로 자기가 희생하겠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보내야 된다? 모르겠습니다. 그 어려운 문제긴 한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어떤 공익을 위해서 소수를 이렇게 희생시키는 거를 너무 자연스럽게 생각하고 당연시하고 이런 건 좀 되게 반대하는 입장이에요. 강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건 희생자를 뽑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 그걸 정부 차원에서 은폐한 다음에 뽑는 것이 아니라 공개된 자리에서 하라. 그냥 저는 인간들이 그 정도의 지혜는 가지고 있지 않나. 그 정도 깜냥은 되지 않나. 깜냥이 뭐지? 깜냥? 몰라. 능력은 있지 않나. 그 정도는. 근데 우리가 아주 그러니까 당사자가 아닌 입장에서는 쉽게 그냥 윤리적인 선택을 계속 할 수가 있을 것 같아. 안 된다. 얘기할 수 있지만 현실적인 문제에 돌입해야 한다고 한다면 어렵구나. 어려운 것 같아요. 니네들이 왜 이런지 알겠다. 황우석의 경우에는 황우석 박사의 경우에는 실제로 잘못한 거였고 그거는 사기였기 때문에 사기극이었기 때문에 좀 얘가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사실이라고 해볼게요. 그분이 개발한 게 맞다고 가정을 해보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그 여성들에게서 난자를 채취를 해요. 근데 난자의 채취가 비윤리성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또 문제가 되고 서구 사회에서는 그걸 좀 잘 안 하려고 하고 위험하고 법적으로 굉장히 제한을 많이 하는데 한편으로는 정말 내가 불치병의 아들을 둔 부모라면 좀 비윤리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당장 죽어가는 내 아들을 보면서 내 애를 보면서 좀 팍팍 좀 그거 좀 해주지. 그렇지. 하는 생각을 할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윤리적인 어떤 정치적 지도자 대통령이
우리는 그렇게 비윤리적인 일을 할 수 없다. 소수의 희생자를 찾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순간 다수의 대중들은 그거에 대해서 비난하기 시작할걸? 네. 빨리 선발해라. 절차를 단순화해서 라고 아마 얘기하게 될 거예요. 그죠? 어쨌든 우리가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터스키기 매독 생체 실험 사건에 대해서 두 가지 논점이 있다라는 거죠. 어떤 정보가 비윤리적인 실험을 강행하는 경우와 그 다음에 두 번째 연결시켜가지고 우생학과 연결돼가지고 어떤 인종에 대한 단종이나 우생학적 관점에서 인종을 개량하는 문제 두 가지를 좀 간단하게 얘기해봤는데 일단 잠깐만 쉬고 시간이 많이 없어가지고 좀 짧은 거를 하나 한 다음에 오늘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5분만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